자, 여러분과 함께 2022년도 치러진 간호 8급 우리 시험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간호직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타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간호직 시험 이렇게 나왔구나, 기출 경향이 이렇구나, 최신 경향을 확인하는 자료로도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봅니다. 일단 간호직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전체 문법이 20%, 그리고 비문학이 40%, 그리고 문학이 20%, 한자가 20%. 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내고 두 개의 몫을 주어서 비문학을 내서 살짝 시간적으로 약간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실 수 있게 그런 구성을 갖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문제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번, 우리한테 의미로 문제 물었어. 기르다와 의미가 같은 거. 자, 인내심을 기르다. 핵심 뭐예요? 네가 포인트죠. 그러면 1번의 포인트 골라줘. 시작. 아이를 기르다. 2번은요. 화초를 기르다. 3번은요. 병을 기르다. 4번은요. 체력을 기르다. 그럼 누구누구 확 지워버려야지. 누구? 1번과 2번 지워버려야지. 왜? 구체적인 대상이 있잖아. 그래서 이 대상을 성장하게 하다의 뜻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너하고 같이 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으면 좋았을 것 같고 3번일까 4번일까 찍어요. 4번. 왜요? 이건 세모잖아. 부정적인 것을 사실은 그대로 놔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능력을 성장하게 하다. 그러니까 얘네는 왜 아니냐? 눈에 보여. 얘네는 왜 되냐? 눈에 안 보이니까. 가능성이지. 다만 얘는 부정적인 거고 얘는 긍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성장하게 한 거고 부정적인 걸 네가 놔둬서 뭔가 문제를 키웠다 의 뜻이니까 3번하고는 짝짓기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4번을 꼭 찍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 풀 때 요령, 우리가 사전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네가 밑줄 문제는 항상 앞뒤에 있는 핵심어를 발견하고, 특히 여기는 지금 체연, 명백하게 목적어를 주고 있죠. 이 목적어에 무게감이 같은 단어를 골라야 한다. 정답은 4번. 2번 문제 갑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짧지만 정말 멋진 얘기를 했죠.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을 아껴. 여러분 뭐라고요? 말똥구리는 뭘 아껴요? 말똥을 아껴요. 이 말똥구리는 말똥을 굴려서 벌레잖아. 거기다가 알도 낳고 그 알이 거기서 나오면 새끼가 그 똥을 먹고 자라고 만든단 말이야. 더불어 여룡의 신의 줄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에게는 뭐가 있구나? 여의주가 있구나. 더불어 여룡은 여의주가 있다고 하여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요. 신기하게 또 뭐 하지도 않네요. 말똥을 보고 비웃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똥구리는 말똥구리대로, 여룡은 여룡대로. 여러분 우열이 있어요?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몇 번 나가리가 확실해요? 2번 너 나가리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열이란 없다. 뭐하고 뭐 사소해 보이는 것과 가치가 있어 보이는 어떤 것 사이에 니네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뭘 데리고 온 거야? 말똥구리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온 여룡. 굉장히 낯설죠 여러분. 여룡이 뭐냐면 흑룡이에요. 흑룡. 용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어떤 대상인데 흑룡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상의 산물이죠. 어쨌든 우리한테 곤충과 뭐요? 신화적 동물을 비교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우열은 없다. 모든 가치가 똑같다. 네가 사소해 보이는 것, 대단히 멋져 보이는 것 다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정답은 2번 노나가리. 3번 가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가, 띠리링이라고 하는 속담은 이러한 상황. 그럼 이러한 상황이 뭐냐? 바로 앞에 내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을 조심하면 상대방도 말을 조심할 것이다가 이러한 상황이랑 정확하게 연결이 되네. 그러면 내가 잘해야 상대방도 잘한다. 찌가 몇 번 정답? 1번 정답.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명백하고. 2번 말이 말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만든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문은 소문을 더 커지게 만드는 결과. 그래서 소문은 점점 더 커진다 라는 뜻이구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니까 뭐 해라? 말 조심해라. 그러니까 반드시 낱말을 듣는 사람 있고 반말을 듣는 사람 있어. 네가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반드시 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두 가지. 그러니까 낱말은 얘가 듣고 반말은 얘가 들으니까 조심해라. 네가 뒤에서 했다고 그 사람 모를 것 같아? 언젠가 그 사람 귀에 반드시 들어간다. 뭐 어디서 하지? 마음속으로 해야겠어요 여러분. 4번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니까 뭐 해라?
말을 해라. 네가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말은 해야 맛이고 고기는 이렇게 입에 물고만 있으면 맛있나? 모르겠네. 씹어야 맛있잖아. 무슨 고기 제일 좋아해요? 돼지고기. 그죠? 소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안 먹어요. 자, 고기는 씹어야 맛있으니까 씹어라. 해라. 말을 해라가 포인트. 정답은 1번. 4번. 가에 들어갈 말. 여러분이 호지를 아신다면 너무 땡큐고 호지를 몰랐다고 해도 우리한테 호질에 대해 친절하게 몇 부분? 세 부분.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라고 소개까지 하고 있어. 호지는 뭐냐? 열하일기에 수록된 박준의 대표적인 한문소설인데 띠리링 수법을 가지고 인간 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특히 지배층의 위선을 비판함으로써 색다른 재미와 교훈을 함께 주는 교훈적 작품이래. 호질. 누가 뭐한다? 호랑이가 인간을 뭐해요? 꾸짖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꾸짖는 내용 나온단 말이야. 호랑이가 사람을 왜 까는 거야? 사람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나 보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지. 지배층의 문제를 까기 위해서 마치 호랑이라는 동물을 내세워서 이 수업 무슨 스타일? 우화 스타일. 정답 몇 번 정답이야? 3번. 그럼 우화가 누리는 효과가 뭐야? 그쵸. 까인 대상인 여기 나온 양반, 위선적인 여기 등장한 북각 선생이라는 사람을 까는 무슨 효과를 얻어갈 수 있어? 풍자의 효과를 얻어갈 수가 있지. 선택지 보여주세요. 1번. 자, 보기에 가기를. 자, 의고적이다는 무슨 뜻이야? 옛날 것을 의지했다. 예스럽다의 뜻이고요. 고답적이 뭐예요? 높은 데를 밟다. 그러니까 유식한 척하는 거야. 현학적이고 똑똑한 척하고 많이 아는 척하고 누가 이런 짓을 많이 할까? 양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양반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양반이 똑똑한 척, 유식한 척, 높은 데 밟는 척 하는 걸 고답적이라고 하고 사실적이 뭐예요? 리얼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게 사실적이지. 사실적 묘사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적은 아니지. 호랑이가 꾸짖는 경우가 어딨어.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는 3번 우화적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외워요. 의고가 뭐야? 옛날 것을 의지하다. 예스럽다. 잘했어요 여러분. 고답적이 뭐예요? 똑똑한 척, 유식한 척, 양반인 척 하는 게 고답적이에요. 사실적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5번 가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하나만 적절하고 나머지는 다 헛소리래.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치면서 숨을 쉰다. 너 제목이 뭐구나? 최윤의 광장. 알아요? 이 작품 60년대를 대표하는 소리란 말이야. 남북한 이데올로기를 다 깐 것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다가 나와. 바다가 푸르고 뭔가 무겁게 숨을 쉰대. 중립국으로 가는 어디 가요?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를 실은 인도배 탁월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곡히 들어찬 동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이쯤 가고 있나 봐. 미끄러서 간다. 석방포로 이명준에 대해 소개하세요. 시작. 석방포로 오른편의 곧장 가판으로 통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뒤쪽 어디로 가요? 난간에 가서 거기 기대어 선다. 난간에 기대어 선대. 담배를 꺼내밀고 라이터를 켜댔으나 바람에 내 꺼지고 하여 몇 번이나 그르치는 끝에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오른팔로 얼굴을 가리고 간신히 불을 당긴다. 끝이다. 또 눈이다. 배가 떠나고부터 가끔 나타나는 뭐요? 헛개비다. 누군가 엿보고 있다가는 명준이 휙 돌아보면 쑥 숨어버린다. 헛것인 줄 알게 되고서도 줄곧 멈추지 않는 헛개비다. 이번에는 그 눈은 백간으로 들어가는 문 안쪽에서 이쪽을 지켜보다가 명준이 고개를 들자 쑥 숨어버린다. 얼굴이 없는 눈이다. 이대로 놔두고 문제 풀게요. 1번. 이 명준은 선실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OX. X. 어디 서 있어요? 난간에 서 있어요. 그죠? 2번. 이 명준은 배 안에서 부당한 감시를 당하고 있다. 살짝 남겨둘게요. 3번. 이 명준은 석방포로가 되어 남한으로 돌아가고 있다. OX. X. 어디로 가는 배예요? 중립국으로 가는 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4번. 이 명준은 헛개비가 보일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여러분 2번 찍어요? 4번 찍어요? 여기 헛것인 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헛것인 줄 안돼도 자꾸 뭐가 보여요? 헛개비가 보인다는 건 이거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그러니까 진짜 감시가 아닌 거야. 2번 찍어 4번 찍어 4번 찍어야지. 헛개비가 보일 만큼 어떤 상태구나.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번 같은 거에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어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 헛것인 줄 알게 되고서도 라고 친절하게 우리한테 알았다. 헛것인데 자꾸 보인다 라고 말해서 얘가 지금 약간 멘탈이 굉장히 약해져 있구나. 우리가 왜 멘탈이 약할 때 이런 증상 나올 수 있잖아요. 정답 몇 번 찍었구나? 4번. 너를 찍었어요. 네가 문학의 지문을 이용했지만 문학 문제라기보다는 비문학에 가깝죠 여러분. 자 6번. A의 대화 방식에 따라 보기에 응답한 것으로 적절한 우린 포인트가 뭐군요.
A가 포인트네요. 자, 이를테면 사람마다 대화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를테면 너에 대해 상수를 해주겠대. 그러면서 A는 상대방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하지만 B는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한다.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하는 A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말이 오가는 대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공감, 유대감 갖는 것에 중점을 둔대. 이에 비해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B는 대화 과정 자체 이런 것보다 대화 내용에 중점을 두고 공감이나 유대감 형성보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어떤 공감, 유대감 이런 거 안 한대. 그럼 어디 관심 많구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여기 선택지 중에 몇 개가 뭐가 있겠어? 3개가 문제 해결. 나머지가 문제 해결이 아닌 애가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닌 애를 잡아내야 돼, 여러분. 가봅시다. 어제 자취방에 페인트 칠했는데 냄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문제 해결해봐. 친환경 페인트를 썼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해봐. 조금 참아. 그렇지. 며칠 기다려. 너버려. 또 문제 해결해봐. 시작. 활짝 열어놓고 친구 집에 가서 지내다가 와는 다 뭐야? 문제 해결. 그랬구나. 너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여러분 빨간 펜으로 그랬구나 라고 쓰고 힘들었겠구나. 일단 색칠해줘. 이런 걸 뭐라 그래? 공감. 야, 너 힘들었겠다. 너 그랬구나. 공감. 유대감. 이제 괜찮아?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유대감. 그러니까 몇 번 정답이 확실하구나. 4번. 그러니까 핵심은 문제가 묻는 포인트를 빨리 잡아내는 게 포인트. 그래서 지금 B는 문제 해결의 포인트고 A는 공감, 뭔가 이해, 대화, 어떤 상황 자체에 대해서 뭔가 관계성에 더 포인트를 주고 있는 너 찍어내라는 거였구나. 정답은 너 찍었어요. 7번. 가에 들어갈 현자성어 너무 땡큐했네. 자, 가 앞뒤. 남이 무엇라고 한다고 해서 쉽사리 주견도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뭐구나? 줏대없음, 남의 말에 흔들림. 너란 얘기구나. 1번 읽어. 시작. 파, 주, 지, 세. 해야물을 막 깨뜨릴 것 같은 그런 어떤 형세. 거침없는 공격의 형세를 우리가 파죽지세라고 부를 거지. 2번 읽어줘. 시작. 부, 화, 뇌, 동. 우리가 꽝꽝 치면 거기 붙어서 똑같이 변하는 거. 뭐가 없음? 줏대가 없음. 3번 읽어요. 시작. 경, 물, 치, 지. 사물을 진짜 따져서 알매 이르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물을 따져서 알매 이르는 걸 뭐라고 한다? 경물, 치지. 그러니까 무슨 사상이야? 실용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를 놓고서 뭔가를 따진다는 거지. 4번 읽었죠. 시작. 순, 망, 치, 한.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실이다.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다? 입술과 치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여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키가 어렵다. 그래서 둘이 너무 밀접해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할 수가 없어. 그 얘기야. 몇 번 정답 확실하고. 2번 정답. 5초 문제지 뭐. 8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밑줄 치말이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 차지다. 읽으려야 읽을래야. 노랗네. 주체가 없는 주체에게. 몇 번 정답? 2번 정답. 우리말에 리을래야, 을래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다에 붙여. 시작. 보려야 볼 수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먹다에 붙여. 시작. 으려야 먹을 수가 없다. 자, 살다에 붙여. 시작. 살려야. 살은 을을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을을 취할 수가 없고 받침이 있으니까 원래 너를 취해 마땅한데 취하지 않아서 중요하고 너는 려야. 앞에 리을 도망가 안 도망가. 너 리을 자체가 와야 되니까 이때는 나라보시오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살려야 라고 해야 해. 그러니까 우리말에 볼래야 쓸 수가 없어. 볼래야 볼 수 없다 이런 말은 없어요. 먹을래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보려야 먹으려야 살려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볼려야 OX X 볼래야 OX X라고 어떤 경우도 안 돼. 읽어줘. 시작. 보려야 먹으려야 살려야 라고 써야 한다는 뜻이야. 받침 없는 용언 어간, 받침 있는 어간, 리을 받침 3가지로 구별해서 본 거. 그러면 찰지다도 먹고 찰지다도 먹고 노랗네 원래 원칙이 뭐죠?
노란애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발음을 노랗네라고 하니까 허용해 준 경우입니다. 다만 네가 쫑열일 땐 둘 다 되는데 하늘이 노라니 비가 올 것 같구나가 맞아? 노랗니 비가 올 것 같구나가 맞아? 노라니 이가 연결일 땐 원칙만 돼. 그래서 원칙이 노라네 노란인데 네가 쫑결일 땐 노라네 노랗네 더불어 노라냐 노랗냐 다 되고요. 네가 내니냐 하늘이 노라니 노랗니 다 되는데 그런데 연결일 땐 네가 원칙만 되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쫑결일 때 하늘이 노랗니 노라니 하늘이 노라냐 노랗냐 하늘이 노라네 노랗네 내니냐에 대해서 다 괜찮다. 읽어줘. 기본이 뭐예요? 주체가 없다. 기본이 뭐예요? 주체이다. 둘 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9번. 미술 지문의 한자 어휘가 옳지 않은 이게 간호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여러분. 너무 쉬워서 찍어. 몇 번 정답? 3번 나가리. 내과는 뭔 내과요? 안을 보는 게 내과잖아. 그러니까 무슨 내자가 와야 돼? 안, 내자, 바깥, 외자. 설마 왜, 왜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죠? 이 약물었다. 자, 못 쓰는 분들은 안내자, 바깥외자, 바깥외자, 안내자 이 정도는 쓰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상한 내자 준 거 이해내자라고 해서 문장에 쓰이는 한문 문장에 이해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이해 내자를 주었어요. 여러분 모자 읽어봐. 시작. 모자 머리에 쓰는 모자 할 땐 단음이고 엄마와 아들 모자 우리 시험에 장단음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고 어머니 아들 썼고요. 여러분 간호는 뭐가 필요해? 눈 그리고 뭐도 필요해? 말 응급 상황 119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호는 눈과 말이 필요하구나도 확인하시고 더불어 입 무슨 입자? 드립자 병원에 들어가다 드립자를 쓰고 있구나도 확인하시고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10번 가자. 가장 자연스러운 것도 땡큐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다? 내 친구가 간 곳이다. 그치? 뭔가 내 친구가 방문한 곳이다 라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뭐뭐 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친구가 그곳을 방문했다. 이상하죠.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친구가 뭐 했다? 방문했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친구가 방문했네? 이건 가능하고요. 만약에 원래 살리고 싶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내 친구가 방문한 곳이다 라고 짝을 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맞춰주어야겠죠. 2번.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과 현장감을 높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을 높이다, 현장감을 높이다 어색하죠. 바르게 고쳐줘요. 시작. 시어의 사용으로 그것 때문에 무엇을 높였다? 현장감을 높였다 라고 말해줘야지. 그냥 만약 이대로 놔두면 높였어요 이것을 높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봤지? 빵과 뭘 먹을까? 귤을 먹다 라고 했을 때 하지만 안 어울려요. 뭐 안 어울리네요. 첫 번째 뭘 먹었어? 빵을 먹다. 두 번째 귤을 먹다. 2차 방정식 되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이상해서 사용으로 현장감을 높이다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럼 둘 중 하나가 답이구나. 몇 번 정답? 3번이지. 왜? 4번 이상하잖아. 고쳐도 시작. 그리 설령 실패했더라도 실패도 성공의 과정이므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 뭐뭐 했더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설령 뭐뭐 했더라도 라고 쓰는 것이 짝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령 뭐뭐 할지라도 설령 뭐뭐 했더라도 정도가 와주어야겠지. 그래서 너는 사고 운전자가 이것을 하지 않다. 사고 운전자가 도주하다. 그럼 사고 운전자가 처벌을 받다. 명백하게 주어에 대해 연결이 잘 되지.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이것을 하지 않다. 이 운전자가 도주하다. 그럼 운전자가 이것을 받다. 라고 명백하게 주어에 대한 호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몇 번 정답 확실하구나. 3번 정답. 11번 가자. 다음 강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3개는 있는 거고 하나가 헛소리구나. 선택지 확인하자. 우리한테 내용을 묻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시각과 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강연 내용을 구체화. 강연인지 일단 봐야 되고 시청각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두 번째,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 청중이랑 같이 산을 갔든가 놀러 갔든가 뭔가 공유한 경험이 있어서 이걸 제시하면서 제 강연은 이것을 위한 거예요 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는지 확인해라. 3번, 정보의 출처. 뭐가 있으면 되겠네. 인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책을 밝혀준다든가 뭐가 있겠네. 이거 뭐 이름 뭐예요?
화살, 괄호 같은 게 있으면 어떤 출처를 밝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음으로 청중에게 질문하여 뭐 찾으면 돼? 물음표. 째려보니까 뭐 많아. 물음표 번복이야. 그리고 4번은 확실한 것 같고. 다음으로 읽어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 한글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서 꽤 많이 연구했지만 모르는 게 많답니다. 블라블라. 세종실록에는 뭐가 있네요? 출처가 나오고 있어. 더불어 두루두루두루두루. 자,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뭐 했구나? 시각 자료.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지금 뭘 요구해? 답을 뭔가 요구하고 있어.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자, 맨 마지막 좀 보시면 평음, 격음, 경음이 서로 뭐래?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 뭐 해줬구나?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구나.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도 확실하고 뭔가 우리한테 질문하고도 확실하고 출처도 확실해. 그럼 뭐 없어? 경험 없구나 라고 안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정답은 2번을 찍어줘요, 여러분. 12번 가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놓고 조금 의미 있는 글이 나왔네요. 자, 나가리가 한 개. 선택지 읽어보자. 확증 편향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확증 편향이 뭐예요? 확증. 확실합니다. 라고 이미 뭐 돼 있어? 치우쳐 있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요즘 막 그런 거 많잖아. 나는 완전히 이쪽으로 확실하게 치우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완전히 확실하게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 이게 뭐라고 불렀어? 확증 편향은 뉴스를 수용하는 그 수용자의 사전 신념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나가리가 확실해 보여. 그래서 확증 편향은 그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그 인지활동 수행을 도울까 방해할까? 방해하겠지. 무슨 얘기냐? 이 뉴스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난 이미 어느 쪽이야? 이쪽으로 확 틀려 있어. 그러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맘대로 어떻게 수용해? 확증적으로 내 입맛에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잘못된 뉴스라고 말할 거 아니야. 3번. 확증 편향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일치하는 뉴스 정보를 수용하려고 애쓸까? 그렇지 않을까? 애쓰겠지. 그치? 4번. 확증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들은 가짜 뉴스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 왜요? 이미 확증돼 있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겠지. 이것은 사실 이 낱말을 묻고 있는 문제 같은 느낌이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최근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확증 편향.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사실이다 라고 믿는 거지. 확증 편향이라 너에 대한 개념을 주네요.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에서 뭐라고요? 비롯된다. 시작도 답이 나왔네. 뉴스를 수용하는 사람이 뭐랑 관련이 깊어? 사전 신념. 현관펜 비롯이 뭐야? 비롯. 시작한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너랑 직접적인 관련이 명백하지. 비로소, 비롯하다, 비롯되다는 first, 시작, 출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잘 요리할 수 있어야 해요. 답은 나왔지만 계속 볼게요. 확증 편향을 보는 뉴스 수용자는 자신이 지닌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확증해주는 뉴스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뉴스 정보 자체의 객관성,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인지적 행위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한 내용이죠. 뭔가 객관성이나 신뢰성 비판으로 할 수가 없어. 이러한 수용자들은 뉴스의 출처나 정보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이런 거 정보 정확성 이런 거 안 봐.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뉴스를 선별해서 그 뉴스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확증 편향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기 판단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아 수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해가는 특징을 또 갖는다. 이러한 수용자들은 가짜뉴스가 사실이 아닌 정보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지해준다면 가짜뉴스라도 그대로 수용하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이 뉴스 수용자의 특징, 이들은 객관성 없어, 신뢰성 없어, 비판적으로 뭔가 점검하지 못해. 더불어 선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수용해. 또 이들은 자기 판단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점점점 이 확증 편향을 강화해 간다. 또 가짜뉴스가 사실이 아닌 정보,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인데도 자신의 신념을 지지해 준다면 이건 진짜야 라고 그걸 믿게 된다는 거지. 흔히 얘기하는 그 지라시를 믿어버리고 말게 되는 특징을 갖는데 몇 번 나가리 확실하군요. 그치? 너는 1번 나가리 확실하네요. 13번 갑니다, 여러분.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인 거 몇 번 정답? 4번이지. 그치? 어떻게 알았어? 그치? 네가
다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무엇가 다르다. 혹은 무엇과 무엇과 이게 나와줘야 네가 형용사 다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런 사람은 함께 가지 않아도 좋다라는 뜻이잖아. 다만 나머지는 뭐라고 해석할게요? 딴 사람 어디 있니? 편식하지 말다. 딴 음식도 먹어라. 그는 자기 일 밖의 딴 일에는 관심이 없다. 다르다로 풀 수가 없어. 자기 일밖에 다르다. 아니야. 편식하지 말고 다르다.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다르다. 그거 아니야. 니들의 정체는 뭐다? 관, 형, 사. 핵심은 네가 다르다라는 형용사라면 반드시 뭐가 온다? 무엇 네가 무엇 와과가 와야만 형용사 다르다라고 해석할게요. 14번 가요. 다음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 그러면 백석의 고향 알고 계신다면 너무 쉬운 10초 문제였고 모른다면 읽고 풀자. 선택지 3개가 친구네요. 가보자. 자, 미안. 다시 풀게. 너는 적절한 것이니까 3개가 적이네. 그러면 한번 일단 읽고 와볼게요, 여러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지 1번. 의원은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다. 여기 의원이 나오나 봐. 냉정한지 확인하래. 더불어 3인칭 화자의 진술. 1인칭이냐 3인칭이냐 확인해야 되고. 3번. 시적 화자가 객지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라. 4번. 의원은 시적 화자의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그래서 뭔가 고향과 뭔가 친분이 있고 거기서 알던 사람인지 확인하래. 가봅시다.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었다. 일단 몇 번 나가리네. 3인칭 나가리. 몇 인칭? 1인칭 나가리. 내가 어디에 있어요? 북간. 북간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함경도요. 그러니까 지금 얘 어디 있는 거예요? 함경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닥터 의사를 찾아갔어. 의원은 마치 부처님 열애 같은 상을 하고 있고 관운장에 수염을 들이우고 뭐니 했죠? 어느 나라 신선 같은 모습을 했는데 요즘 이상하죠? 새끼 손톱이 길게 더러워. 손을 내어서 질문. 외양이 약간 되게 어떤 느낌이야? 뭔가 신선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느낌이야? 되게 따뜻한 느낌이야? 뭔가 무섭진 않아. 신선 같고 부처님 같고 그러니까 뭔가 따뜻한 느낌인 것 같다. 뭐 살짝 여기가 이상하긴 하지만 묵묵하니 한참 맥을 쩌니 문득 고향이 어디냐?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고향이 어디다? 평안도 정주예요. 질문. 뭐 아니구나 지금. 고향 아닌데 타지에. 그러니까 지금 나는 타지에서 다른 말로 객지에서 뭔가 혼자 아픈 거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네. 아무개 씨 고향이네. 라고 선생님 갑자기 아무개 씨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무개 씨 아세요? 라고 하자 빙긋이 웃으며 웃음을 띠고 막역지가 무슨 뜻이에요? 나하고 아주 친구야. 그러면서 그 아무개 씨는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이예요. 우리 아빠예요. 라고 하자 또다시 넌지시 웃으면서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뭐래?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이 화자는 뭘 느꼈다? 첫 번째 고향을, 두 번째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를 그 손길에서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 아버지랑 아는 사이였을까? 뭐 퀘스천 마크예요. 정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었고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었죠. 다만 이 의사가 이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읽은 건 확실하죠. 지금 어디에서? 타지에서 고향 떠나서 백석은 우리나라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누구치야? 일제치야. 그러니까 일제치야 얼마나 고향을 잃고 타지에서 알아 누워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즉 진짜 몸이 아픈 것도 있었겠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았겠어. 어쨌든 적절한 것 고르래요 여러분. 가보자. 의원은 냉정하다. OX, S. 뭐 웃잖아 우리가. 다음 2번 3인칭 화자다. OX, S. 3번 시적 화자는 객지에 쓸쓸하게. 왜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네가 정답이고 의원은 시적 화자와 알고 지냈는지도 우리가 알아볼라. 모르지. 그렇지. 이미 등장할 때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았잖아. 다만 우리가 굳이 누구랑 엮어줄 수는 있어. 시적 화자의 아버지와 어쩌면 알고 지낸 사이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화자가 아니라 누가 나와야 해? 아버지였다면 우리가 살짝 고민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아버지와의 사이도 사실은 알 수 없음인데 근데 화자가 엮어놨으니까 당연히 나가리가 돼야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계속 가요. 15번 다음으로 사용된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찾아볼까? 선택지 안 보고 찍어볼게. 최근 3차 흡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놓고 뭐래요? 3차 흡연이란 블라블라블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소개하세요. 뭐예요?
정의. 담배 연기를 직접 맡지 않고도 몸이나 옷, 카펫, 커튼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을 통해 흡연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3차 흡연이래. 본인이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고도 흡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2차 흡연과 같지만 무슨 점? 공통점. 2차 흡연 vs 3차 흡연의 공통점이니까 뭐네? 비교. 그런데 블라블라블라 해서 다르니까 뭐야? 대조. 그렇지. 그러니까 1차 흡연은 내가 피우는 거. 2차 흡연은 옆에 있다가 냄새를 맡는 거. 3차 흡연은 뭔가 이 담배 피운 사람이 이런데 남겨둔 것 때문에 유해 물질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3차 흡연도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 자, 뭐 할게요? 어떤 피해인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에 대한 예시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다만 3차 흡연 물질에 노출된 생쥐에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했다. 폐에서는 과도한 콜라겐이 생성되었다. 사이토카인 반응이 나타났다. 여러분 뭐야? 3차 흡연 때문에 이러한 뭐요? 결과. 그러니까 뭐로도 볼 수가 있고 원인과 결과. 인과로도 볼 수가 있고 뭐로도 볼 수 있어. 예시에 대한 열거로도 볼 수가 있겠지. 더불어 이런 증상은 강경병과 간암, 폐기종, 천식 등을 다시 일으킨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또 이걸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 3차 흡연 환경에 노출된 생쥐의 경우 상처가 생겼을 때 치유라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과잉도 나타나는 뭐야? 결과. 이런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된다. 끊임없이 인과 얘기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고르러가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정답? 4번. 문제 해결은 없어. 그러니까 3차 흡연에 대한 해결은 없고 정의, 인과, 열거, 나열, 예시까지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16번 가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고르래. 바로 읽어볼게요. 무엇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래. 나는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따뜻한 사람으로 보인대. 우와, 신기하다. 더불어 내가 배가 고프면 구직자에게 무정하게 대하거나 하는 일상의 행동을 설명할 이론이 있는가? 기억에서 금방 사라지는 돌발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심지어 눈에 잘 띄는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 하고 싶은 말 읽어줘. 시작. 사실은 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단락이 바뀌었어. 나는 내 행동의 이유를 막 곧잘 설명하는데 나 이래서 그런 거야. 나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데 그럴 때면 사실은 내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으며 진짜야 거짓이야? 거짓이에요. 따라서 내 얘기는 애누리에서 약간 뻥뻥이 있으니까 약간 과장이 있으니까 애누리에서 들어야 된다는 걸 낯으로 정확히 인식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은 마치 진짜이냐 그래 그러면서 내 말을 거의 다 믿는 눈치다. 나도 심지어 다른 사람의 설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는 거야. 더러는 상대가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그렇다하게 지어내고 있는 걸 역시 거짓이거나 뻥이 있는 걸 알 때도 있지만 대개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나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질문 뭐가 있을 때도 그게 나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 상대방이든 과장이나 뻥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대.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널리 공유되고 있는 인식이 있는데 목격자, 피고, 배심원 여기 자신의 행동 이유나 어떤 결론에 도달한 이유를 말할 때 물결 비록 그들이 뭐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거짓말이야 진짜야? 진짜야. 뭔가 진짜 말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다만 신뢰하면 안 된다. 그럼 말해줘요. 왜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 소달락의 말로 설명해줘. 시작.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고 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 나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 풀러 갑시다. 적절한 거 1번 목격자 피고 배심원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OX S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다고 했잖아. 2번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서로 잘 알고 있다. OX S 말이나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안다고 단정할 수 있어? 없어. 더불어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면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 OX S 거기는 과장이나 거짓이 섞일 수 있다는 거지. 정답 몇 번이 확실하군요. 3번 아주 재미있는 글이고 별표하시오. 여러분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혹시 다음 문제를 대비하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번 갑시다. 자, 17번 문제 재밌는 문제네요. 이거 국사 때 배웠죠?
정조가 이거 이렇게 정조대왕께서 몰라? 그럼 읽자. 경술련 신여척의 옥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추론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가리를 고르래. 헌태치 보고 올게요. 세 개는 친구, 하나가 적. 판결에는 이유나 상황이 참작, 정상 참작되다. 그걸 참고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죠. 이유나 상황을 받아들였나? 뭔가 판결 나오나 봐. 그다음 신여척의 행동이 나올 건데 의롭다라고 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해라. 세 번째, 당시 형제 간의 다툼은 이건 안 돼! 라는 크게 지탄받는 행위였는지 확인해라. 요즘은 뭐 형제 간 싸움은 너무 잦아서, 그죠? 신여척이 원수를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해라. 이건 나가리가 하나야. 자, 들어갑시다, 여러분. 사건 개요. 신여척은 김순창이 동생인 김순남을 구타하자 분노하여 김순창을 때리고 바로 차에 있는 죽게 하였다. 그럼 소개하세요. 누구하고 누가 형제예요? 김순창. 이 사람 뭐예요? 형. 동생 누구? 김순남을 뭐 한 거예요? 구타. 근데 이 구타 너무 짧게 나왔어. 절국공리로 때려요.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절국공리로 때리니까 얘가 막 때리니까 구타하니까 누가요? 신여척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뭐 했어요? 김순창을 발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차요. 근데 이렇게 뒤로 또르르 구르다가 그만 그 발길질 한 번에 죽어요. 자, 그 얘기예요. 이때는 죽게 하였다. 왕의 교지. 남의 형제 사이의 싸움을 보다가 신여척이 갑작스럽게 불같이 성을 내었다. 이전에 뭐라고요? 아무런 은혜를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래. 더불어 그렇다고 어떤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얘한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얘한테 은혜 입은 적도 없고 얘랑 원수 관계도 아닌데 벼랑간 발끈하는 사이에 싸움에 뛰어들어가 상투를 잡고 발로 차면서 동기간에 싸우는 것은 인륜과 강상의 변이다 라고 하고, 강상이 뭔지 친절하게 설명했다. 뭐야? 도리래. 네가 인륜의 뭔가 변고다, 도리의 변고다 라고 하면서 싸우던 형제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자 내가 옳은데 네가 도리어 성을 내고 네가 발길질하니 나도 하겠다 라고 했다는 거야. 신여척은 이렇게 평가한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재판관이 아니면서, 자 읽어 시작. 형제간에 공경하지 않은 죄. 당시에 형제간에 공경하지 않는 건 뭐였구나? 죄였구나. 이걸 다스린 자는 신여척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범죄자를 사형수 명부에 올린 일이 무수하나. 읽어줄래? 시작.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뜻이 크대. 기기가 있대. 녹록하지 않음. 우리 원래 녹록하다는 건 만만하다, 별거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녹록하지 않으니까 만만치 않다, 대단하다 라는 뜻인 거지. 이것을 신여척에게서 볼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방면 무죄 땅땅땅. 그러니까 당시 신여척을 김순창과 김순남 사이에 끼들었지만 형제간에 당시에 아주 공경하지 않은 나쁜 죄를 판결했으며 뜻이 크고 기기가 있으며 아주 녹록하지 않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판결하면서 놔줬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정확히 몰라도 여러분 나가리는 확실하네. 들어갑시다. 몇 번 나가리? 그렇지. 4번은 확실하지. 원한 관계 아니고 은혜 관계 아닌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와 상황 참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의롭다라고 평가되었고, 형제간의 다툼 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당시에 크게 지탄의 대상이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짝 거기 마지막 범죄자를 사형수 명부에 올린 일이 무수하나 뜻이 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뜻이 크다는 어떤 이유, 상황 참작되었고 녹록하지 않다, 대단하다, 의롭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죠. 18번 가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고르래 여러분.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만 적절하네. 그럼 선택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레코드의 대중화로 스타크 음악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는지 확인해라. 그러니까 레코드가 대중화되었고 스타크 음악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는지 봐야 되고, 오페라 극장이 나오는지 봐서 관객에게 레코드 음악을 들려주면서 흥행을 성공. 이거 들려주면 성공했을까? 좀 이상하다, 그죠 여러분? 3번 오페라 가수 카루소가 나오는데 다양한 언어로 레코드를 제작해서 그걸 출시했는지 확인해라. 다음 새로 등장한 레코드 가격이 매우 비싸서 대중들은 이것을 듣기가 힘들었는지 확인해라. 이 중에 하나만 옳은 거 가봅시다. 레코드가 등장하고 대량 복제 용이한 원반형 레코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확실하군요. 레코드의 대중화는 확실하네요. 대중음악의 소비 양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했대. 당시 레코드는 매우 뭐했군요. 비싸네요. 비싸긴 했지만 음악을 반복해 들을 수가 있었고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원하는 때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널리 애용될 수 있었다. 비쌌지만 뭐 했어요?
들을 수 있었군요. 널리 애용되기도 했고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대. 또한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상점, 유흥공간 등에서 홍보와 공객 유인을 위해서 레코드 음악을 널리 사용했기 때문에 비싸지만 누구나 쉽게 음악을 누릴 수가 있었다. 요즘은 뭐 저작권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되곤 있죠. 레코드의 수요는 날로 확산되었는데 매체의 특성상 지리적 이동이 손쉽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들고 이동할 수 있죠.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못했군요. 네, 확실해 보이네요. 음악 수상 처음으로 레코드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이탈리아 출신 오페라 가수 카루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관용들이 굉장히 길게 붙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았나 봐. 근데 20세기 초반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을 비롯해 북미, 남미 대륙을 넘나드는 세계적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뭔 없네. 여러 언어로 제작했다. 출시했다. 이건 없네. 계속 가보죠. 레코드가 인기를 끌면서 극장 중심의 흔행 사업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대중성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또한 레코드가 팔린다고 해서 극장의 흥행이 감소기는커녕 오히려 레코드 산업과 동반 성장, 그러니까 극장도 레코드 산업과 같이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극장 흥행이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시대가 다가왔고 가수들은 전에 비할 바 없는 부자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군요. 한 대씩 보러 갈게요, 여러분. 일단 이해로 적절한 거 몇 번 정도 확실하고 1번 정답 확실하고. 그럼 소개하시죠. 무슨 얘기 안 나와? 오페라 극장에서 레코드 들려줬다 이런 얘기 없고 더불어 극장의 흥행과 레코드의 흥행이 같았다 이 얘기 있지만 뭔가 오페라 극장이 이것 때문에 성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카루소는 제작했다 X가 되고 비싸긴 했지만 뭐 했어요? 들을 수가 있었죠. 쉽게 들을 수 있었다. 향유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정답 명백해 보이네요. 19번 갑시다. 다음 글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가리를 고르래. 그럼 세 개가 친구 한 녀석을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선택지 보자. 디지털 기기는 문해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거죠. 그럼 디지털 기기가 뭐야? 머신, 기계 때문에 문해력이 뭐야? 말을 붙여줘. 문장, 해석력, 능력.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독해력이 떨어졌냐? 이거 확인하래. 그 다음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려면 문해력을 신장해야 한다. 즉 이렇게 해야 이럴 수 있다. 이 얘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쇄물 읽기 능력이 이 디지털 읽기 능력의 영향. 즉 신문 잘 읽으면 SNS도 잘 읽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래. 그 다음 4번 인쇄물 독해 기술과 정보 판독 목적의 인터넷 독해 기술. 즉 우리가 종이를 읽는 기술과 어떤 인터넷에서 뭔가를 읽어내는 기술이 다른지 확인하래. 가보자. 디지털 문해력이 책 읽기 능력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재밌네 여러분. 뭐에서 뭐가 시작됐어요? 책 읽기 능력에서 이것이 뭐라고요? First.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우리가 디지털 문해력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뜻인 거네. 더불어 2016년 이것을 알려주는 조사 결과에 대한 상술. 국제 읽기 능력 평가에서 전 세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프린트물 읽기 능력과 디지털 읽기 능력, 종합한 문해력을 평가했는데 디지털 읽기 능력 평가는 정보 판독에 좀 맞춰 컴퓨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대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협회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에서 정보 판독을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인쇄물의 글을 읽을 때와 뭐라고요? 다른 독해 기술과 전략, 기술과 전략이 같다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읽을 때와 종이에서 글을 읽을 때는 다른 기술과 다른 전략을 사용한대. 그럼에도 인쇄물 읽기 능력이 디지털 읽기 능력에 가장 큰 영향. 뭐 잘 읽으면? 신문 잘 읽으면 뭐도 잘 읽어? 인터넷도 잘 읽는다. 그 뜻이네. 라고 결론을 내렸대.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책 읽기에 동원되는 천천히 읽기, 면밀 읽기, 전체로 읽기와 같은 독해 기술들이 인터넷 정보 탐색과 내용 이해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인터넷도 잘 읽겠죠, 여러분? 그 얘기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아이가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위로받습니다. 좀 기계치거든요. 기계를 잘 다루면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고 그럼 뭐냐? 읽기 능력, 즉 문해력에서 앞서야. 그렇지? 이게 좋아야 뭐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잘 읽어야 된대. 와씨, 완전 와씨. 선생님 왜 그러세요? 좋았어요. 자, 잘 읽어야 앞서간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줘. 몇 번 나가리 확실하다.
1번 다리. 그치? 이것 때문에 이게 이런 얘기 안 나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이게 좋아졌다 이런 내용은 없어. 다만 이거를 앞서가려면 이거 신장이야. 이거 앞서간다. 더불어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있었고 두 개의 기술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지. 마지막 갑시다. 다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재밌는 문제였죠. 그래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주었다. 촌장이 말합니다.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바로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빈끝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를 봤죠? 이 애가 틀림없지요? 누가 누구를 본 적 있구나. 식량 운반인은 이 애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뒷동네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이 아이가 누구군요? 파수꾼 다이군요.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로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이 파수꾼 가나다의 나거든요.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갑니다. 야, 괜찮겠지?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대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라고 지금 뭐 하래? 올라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보죠. 촌장이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질문. 올라가는 중인데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라는 뜻이다. OX. S. 그럼 무슨 뜻이야? 이제 그만 뭐 하게 하십시오. 올라가게 하십시오. 라는 뜻이야. 얼른 올라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 진짜 잘 읽어야 했어.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었어. 지금 얼른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말 그만하시고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이제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이 뜻이었어. 파수꾼 다가 막루 위에 올라가자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어지면 그도 외치고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뭐해? 양철북을 두드리고 있지. 북소리 대고 북소리 중지. 이때는 물러갔다. 라는 이강백의 파수꾼. 사실은 70년대 잘못된 이 우리나라 북풍을 뭔가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나라 안의 결속을 다지려고 했던 그때의 어떤 안보 정책을 까고 있는 작품이에요. 실제로 이럴 때는 있어 없어? 없거든.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우화적이고 풍자적인 작품이죠. 다만 우리한테 물은 건 내용상의 일치불일치였어요. 여러분 소개하세요. 나가 뭐 했어요? 마지막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뭐예요? 양철북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나가 양철북 두드리는 임무를 맡고요. 이리떼다. 누가 외쳤어? 다가 외쳤죠. 더불어 식량 운반인 이전에 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촌장은 다가 막루 위에 올라가지 마. 그만 올라가 라고 말렸다. OX. S. 뭐 했다? 빨리 올라가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읽어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네요.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간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을 대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내가 간호직렬 시험은 아니지만 다른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직렬 풀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풀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잘하는구나 스스로를 판단하시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갈까 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해봅니다. 여러분 자 항상 더욱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랑은 다음번 특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